사돈끼리 4천만 원 밥값을 꼭 받아야 하겠니? 야박하게 말이야. 며느리 친정 식당에서 200명 하객 만찬을 공짜로 즐기고 축의금 6천만 원까지 뒤로 빼돌린 악질 시어머니와 시누이. 15년을 참아온 며느리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드신 식대는 어머니 아파트로 결제 끝났습니다. 탐욕에 눈멀어 며느리 밥값 떼먹으려다 제 발로 전 재산을 날리고 길바닥으로 쫓겨난 시댁 식구들. 숨막히는 분노를 한 방에 날려버린 처절하고 통쾌한 참교육이 지금 펼쳐집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서울 강남 한복판, 도심의 소음조차 범접하지 못할 만큼 고요하고 고풍스러운 기와지붕이 돋보이는 한정식집 청담관. 이곳은 영숙의 친정아버지 고만석 사장이 30년 넘게 고집스럽게 일궈온 자부심의 상징이자 정재계 인사들이 즐겨 찾는 명소입니다. 영숙은 오늘도 정갈하게 다듬어진 손길로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의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50대 초반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슬림한 체형과 또렷한 눈매를 가진 그녀는 청담관의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총지배인이자 아버지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영숙의 15년 결혼 생활은 거대한 인내의 시험장이었습니다. 남편 대주는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호인 같아 보였으나 실제로는 경제적 능력도 의지도 없이 그저 가문이 명성에 기대어 살고자 하는 무능한 남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부족함을 감싸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영숙은 친정의 재력을 마치 자신의 권리인 양여기는 시댁 식구들의 뒤처리를 묵묵히 도맡아왔습니다. 영숙은 친정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지난 세월을 불판 앞의 열기와 무례한 요구들 속에서 견뎌냈습니다. 평온하던 식당 로비에 날카로운 향수 냄새와 함께 불청객이 들이닥친 것은 점심 영업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화창한 오전이었습니다. 화려한 호피 무늬 코트를 걸친 시어머니와 명품 가방을 보란 듯이 든 시누이 선아가 거만한 걸음걸이로 들어왔습니다. 선아는 대준의 여동생으로 오빠의 무능함은 쏙 빼닮고 시어머니의 독한 자존심과 허영심만 그대로 물려받은 인물이었죠. 새언니, 나왔어. 내 아들 첫 돌잔치 말이야. 이번에 여기서 하기로 결정했어. 선아는 로비 소파에 제 집 안방인 양 주저앉으며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영숙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끼며 차분히 입을 뗐습니다. 아가씨, 갑자기 돌잔치를 여기서 하신다고요? 저희 주말 예약은 이미 반년 전부터 끝났어요. 게다가 아가씨 시댁 어른들도 오실 텐데 미리 상의도 없이 이렇게 결정하시면 곤란해요. 영숙의 정중한 거절에도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끼어들었습니다. 상의는 무슨 상의? 내 손주 첫 생일인데 격이 맞아야 할 거 아냐? 선아 시댁 식구들이 보통 분들이니? 그 지방기 안 죽으려면 이 정도 한정식 집은 돼야지. 우리가 남이야? 사돈댁 식당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청담관 로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안내를 기다리던 손님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봤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그녀들의 요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청담관에서도 하루에 딱 3팀만 받는다는 인당 20만 원짜리 명장 VIP 코스를 고집한 것입니다. 하객 수는 무려 200명. 식사비만 계산해도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이었습니다. 20만 원짜리 코스로 200명 예약해줘. 선아 시댁에 우리가 이 정도 능력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알겠지?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듯 명령했습니다. 영숙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규모면 식사비만 4천만 원이에요. 저희 아버지 사업체고 식재료비며 인건비며 생각하면 규모가 상당해요. 예약도 다시 조정해야 하고요. 영숙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야, 너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돈 계산하는 거니? 너희 아버지가 사장이고 네가 사장 딸인데 그 돈이 다 내 돈이지 누구 돈이야? 사돈끼리 야박하게 돈 받지 맙시다. 응? 선아는 내 딸이야. 내 시누이 아들 돌잔치인데 설마 돈을 받겠다는 건 아니지?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공짜로 한번 대접받는 거지. 시어머니는 마치 영숙이 천하의 못된 며느리라도 된 양 가슴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누이 선아는 옆에서 한술 더 떴습니다. 새언니, 내가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살면 좋겠어? 새언니가 우리 아들 돌잔치 근사하게 해줘야 나도 시댁에서 기펴고 살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식당인데 새언니가 좀 말 잘하면 공짜로 안 되겠어? 새언니가 나 사랑하는 거 다 아는데 이번 한 번만 도와줘요. 영숙은 차오르는 우라를 꾹 눌러 참았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숙의 친정 재력을 마치 제 소유인 양 휘둘러 왔고 남편 대주는 그 옆에서 당신이 좀 참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우리 가족이잖아라며 방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4천만 원은 단순한 식사비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친정아버지 고만석 사장의 원칙을 깨는 일이었고 영숙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마지막 신호탄이었습니다. 문득 영숙의 뇌리에 서늘한 결심이 스쳤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아가씨,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죠. 대신 당신들이 뿌린 탐욕의 씨앗을 그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영숙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와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아가씨 아들 첫돌인데 제가 소홀히 할 수 없죠. 제가 저희 아버지 잘 설득해서 정성껏 준비해 볼게요. 다만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가 워낙 원칙주의자이시고 회계가 철저하신 분이잖아요. 형식적으로라도 결제 확약 서류 한 장만 작성해 주세요. 공증만 받아두면 제가 아버지께 가족이라 확실하게 서류까지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비용 처리를 유예받을 수 있거든요. 가족끼리 더 뒤탈없게 하는 게 좋잖아요. 시어머니는 공증이라는 단어의 법적 무게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 4천만 원을 아끼고 사돈댁 앞에서 생색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래, 서류 그까짓 거 100장이라도 써주마.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니까. 너희 아버지한테는 네가 잘 말씀드려라. 응? 시어머니는 영숙이 내민 법적 결제 확약서에 거침없이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시누이 선아 역시 신이 나서 사돈댁 식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돌잔치는 강남에서 제일 비싼 청담관에서 하기로 했어요. 저희 새언니가 다 알아서 해준대요. 라며 허세를 부리는 선아의 뒷모습을 보며 영숙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은 주방 뒤편에서 친정엄마 이미자 여사와 마주쳤습니다. 이미자 여사는 딸의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아, 정말 괜찮겠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염치 없이 굴어서 어떡해. 내 아버지도 소식 듣고 기가 차하신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요. 15년 동안 참았으면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저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한 행동에 책임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제대로 보여줄 거예요. 아버님께도 제가 다 계획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영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미자 여사는 딸의 눈에서 전례 없는 단호함을 읽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베풀기만 하던 딸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친정의 가치를 위해 칼을 뽑아든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사무실로 돌아와 시어머니가 찍은 도장이 선명한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4천만 원.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희망일 수도 있는 그 거액을 시댁 식구들은 가족이라는 핑계로 가로채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제 그들이 쳐놓은 그물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돌잔치 준비는 영숙의 진두지휘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최고급 킹크랩과 전복, 한우 2플러스 등 진귀한 식재료들이 발주되었고 연회장은 화려한 꽃들로 장식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축복 가득한 돌잔치 준비였지만 영숙에게 그것은 시댁 식구들의 탐욕을 박제할 거대한 무덤을 만드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선아는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으며 승리의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그들이 마주하게 될 진짜 현실은 화려한 연회장이 아닐 것입니다. 영숙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달력의 돌잔치 날짜에 빨간 원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15년 만에 던지는 가장 강력한 반격의 날이었습니다. 청담관의 대연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수백 개의 전복 껍데기와 킹크랩의 붉은 등껍질 위로 쏟아졌고 공간은 고급스러운 요리 향기와 사람들의 들뜬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영숙은 네이비 하이웨이스트 슬랙스에 블랙 가죽 로퍼를 신고 로비를 분주히 오가며 행사의 진행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지배인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연회장 중심에서 거들먹거리고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선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선아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자신의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마치 왕비라도 된 양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선아의 시어머니, 즉 영숙에게는 안사돈이 되는 정 여사가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돈댁, 돌잔치를 이런 명소에서 하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예약 잡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던데 우리 아들이 정말 복이 많네요. 그 소리를 들은 영숙의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정 여사의 손을 덥석 잡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다 들으라는 듯한 과시용 발언이었죠. 아이고 사돈, 별 말씀을요. 우리 손주 첫 돌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이 청담관 외동딸이 바로 우리 며느리 아닙니까? 사장님이 며느리 말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시는 분인데 당연히 신경 좀 쓰라고 했죠. 오늘 아주 음식이며 술이며 부족함 없이 마음껏 드세요. 우리가 다 대접하는 거니까요. 영숙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우리가 대접한다니요. 식재료 하나, 인건비 한 푼 보태지 않은 시어머니가 대접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 서빙하는 직원들에게 삿대질하며 호통까지 쳤습니다. 야, 여기 킹크랩 더 안 가져오고 뭐해? 저쪽 테이블은 전복이 비었잖아. 오늘 우리 며느리가 쏘는 날인데 손님들 불편하게 할 거야? 직원들이 당황한 기색으로 영숙을 쳐다보았지만 영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지시를 따르게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니 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호화롭게 즐기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청구될 금액이 그들의 숨통을 조일 만큼 무거워질 테니까요. 어느덧 행사는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200명의 하객이 인당 2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남김없이 비워냈고 최고급 와인과 전통주까지 곁들여진 연회의 총액은 정확히 4천만 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연회장에는 시어머니와 선아 그리고 남편 대준만이 남아 전리품을 챙기듯 남은 음식들을 포장하라고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정갈하게 정리된 계산서를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차분한 걸음걸이였지만 그녀의 손에 쥐린 종이 한 장에는 15년 묵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행사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오늘 돌잔치 정산 내역서입니다. 영숙이 내민 계산서를 본 시어머니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붉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찍힌 4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확인한 그녀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야, 고영숙,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제정신이니? 시어머니한테 이딴 종이 쪼가리를 내밀어? 어머니,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1인당 20만 원 코스에 200명, 주류와 대관료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저희 아버지 사업체고 식재료비 결제일이 내일이라 오늘 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영숙의 차가운 반응에 신우이 선아가 가방을 집어 던지며 달려들었습니다. 새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시댁 식구들 앞에서 체면 세워준다고 큰 소리 쳐놨는데 이제 와서 돈을 내라니. 새언니가 우리 오빠 피 빨아먹고 사는 거 미안해서라도 이건 공짜로 해줬어야지. 선아의 말에 무능한 남편 대주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영숙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비겁했습니다. 영숙아, 당신이 좀 봐줘라. 우리 엄마랑 선아 기분 좋은 날인데 왜 그래? 대준의 웅얼거림은 영숙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사돈끼리 야박하게 돈 받지 맙시다. 응? 너희 아버지가 사장인데 그 돈 좀 안 받는다고 식당 망하니? 네가 아버지한테 말 잘해서 없던 일로 하면 될 거 아냐? 시어머니는 이제 식당 바닥에 주저앉을 기세로 발을 굴렀습니다. 주변에 정리하던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안중에는 체면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내 주머니에서 나갈 4천만 원에 대한 공포와 분노뿐이었죠. 어머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원칙이 확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신 결제 확약 공증 서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서 제가 특별히 더 고급진 식재료로 맛있게 준비했어요. 영숙이 품 안에서 공증 서류 사본을 꺼내 보이자 시어머니의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서류가 자신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너 진짜 독한 년이구나. 15년 동안 우리 집안 덕에 호강하고 살았으면 이 정도는 은혜 갚는 셈 쳐야지. 사돈끼리 돈도 골라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시어머니는 영숙의 옷자락을 붙잡고 흔들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흔들림 없이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망신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 스스로 만드시는 거예요. 사돈댁 어른들께는 어머니가 다 대접하신다고 큰 소리 치셨잖아요. 그 약속 지키셔야죠. 전 식당 지배인으로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시어머니는 도끼 어린 눈으로 영숙을 노려보며 씩씩거렸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내가 이 돈 내놔봐라. 너희 집구석이 얼마나 잘 되는지 내가 끝까지 지켜볼 테니까. 라며 저주 섞인 말을 내뱉고는 선아를 이끌고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연회장에는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떨어진 냅킨 하나를 줍고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뒷모습은 여전히 당당해 보였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휘두른 탐욕의 칼날이 이제는 그들 자신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잠시 후 주방에서 나온 친정엄마 이미자 여사가 딸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영수가 정말 괜찮겠니? 저 사람들 보통 내기가 아닌데.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사돈끼리 야박하게 굴지 말라고 하셨죠? 저도 그 말씀 그대로 돌려드릴 거예요. 법대로, 원칙대로요. 영숙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려 있던 가슴 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4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시댁에 무너져가는 성벽을 덮칠 차례였습니다. 청담관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하고 우아하게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날에 화려했던 돌잔치의 흔적이 채 가시기도 전 식당 로비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곡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에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집무실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또렷한 눈매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 전야의 서늘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어제 입었던 호피 무늬 코트를 그대로 걸친 시어머니가 대리석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시누이 선아는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척하면서도 지나가는 직원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새언니인 영숙을 탓하고 있었죠. 아이고, 내 팔자야. 세상 천지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돈으로 협박하는 집구가 어디 있냐고. 우리 대준이가 저런 독한 년한테 홀려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70대 후반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우렁찬 목소리는 식당 입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은 당황하여 영숙의 눈치만 살폈고 일찍 도착한 손님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이 해괴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숙은 네이비 하이웨이스트 슬랙스를 입은 당당한 자태로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블랙 가죽 로퍼에 낮은 굽소리를 내며 천천히 다가갔죠.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손님들 보시잖아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하시죠. 영숙의 차분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안 들어가. 내가 여기서 죽어서 너의 아버지가 일궈놓은 이 잘난 식당에 귀신이라도 붙게 할 거야. 돈독 오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잡는다. 4천만 원? 그게 돈이니? 너희 집안한테는 껌값도 안 되는 돈 아니냐고. 선아도 영숙의 팔을 붙잡으며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훔쳤습니다. 새언니, 정말 너무해요. 우리 아들 첫 돌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가족끼리 법이니 공증이니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 시댁 식구들이 알면 나 파혼당할지도 몰라요. 새언니가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영숙은 선아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드러누운 시어머니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식의 감정 호소와 가족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착취를 견뎌왔지만 이제 영숙은 더 이상 그들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돈이 아니에요. 청담관은 저희 아버지 사업체고 200명분의 최고급 식재료비와 인력 투입 비용은 엄연한 영업 손실입니다.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신 공증 서류는 이미 법무팀으로 넘어갔어요. 영숙의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잠시 울음을 멈추고 영숙을 노려보았습니다. 비굴함과 도끼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야, 고영숙, 너 정말 이럴 거야? 내 아들 대준이가 번 돈으로 네가 이만큼 호강하고 사는 거 아니었어? 그 돈 좀 안 받는다고 너의 아버지가 굶어 죽니? 무능한 남편 대준은 이 상황에서도 집안 구석에서 전화를 피하거나
기껏해야 영숙에게 당신이 좀 참아 우리 엄마 혈압 높으시잖아라는 비겁한 말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대준 씨가 번 돈요? 대준 씨 월급으로 시댁 생활비 대고 선아 아가씨 빚 갚는 거 대느라 제 개인 적금까지 깬 게 몇 번인지 어머니가 더 잘 아시잖아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4천만 원, 이번엔 반드시 정산하셔야 해요. 영숙은 시어머니의 행패를 뒤로하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조용히 확인해 둔 것이 있었습니다. 돌잔치 당일 영숙은 로비 구석에서 시어머니가 하객들에게 식비가 워낙 비싸서 내가 며느리한테 면이 안 선다며 노골적으로 두툼한 봉투를 요구하던 장면을 목격했거든요. 영숙은 주방 뒤편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친정엄마 이미자 여사를 만났습니다. 이미자 여사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영숙아, 정말 괜찮겠니? 저 여편네 여기저기 안 가리고 동네방네 내 흉을 보고 다닐 텐데.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시어머니가 하객들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확인했어요. 축의금 봉투를 본인 가방에 쓸어 담으면서 밥값은 떼먹으려 하다니. 저 사람들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영숙은 웃으며 준비한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드러누워 울부짖는 동안 영숙은 청담관의 VIP 고객 중 한 명이자 이번 돌잔치에 참석했던 지인으로부터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를 하나 전달받았습니다. 20만 원 상당의 식사니 축의금은 30만 원 이상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선명하게 찍힌 문자였죠. 영숙은 로비로 다시 나갔습니다. 여전히 바닥을 구르는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귀에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200명 하객들에게 보낸 축의금 구걸 문자 제가 다 확보했어요. 밥값은 안 내시면서 하객들 돈은 본인 주머니로 챙기셨죠? 그 돈 어디에 쓰셨는지 제가 하나하나 다 밝혀드릴까요? 시어머니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비명이 잦아들었습니다. 시누이 선아도 당황한 듯 영숙의 눈을 피했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니, 전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원칙대로 하자는 거죠. 가로채신 축의금으로 식대 결제하세요. 안 그러면 이 문자 내용 사돈댁 어른들께도 그대로 전달될 겁니다. 영숙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4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공짜 만찬의 결과가 아닌 자신의 추악한 본성을 증명하는 낙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비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의 뒷모습은 전날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집무실에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시어머니의 신경질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야, 고영숙,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의 뒤조사나 하고 다니라고 너의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영숙은 흔들림 없이 태블릿 화면을 시어머니 쪽으로 밀어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뒤조사가 아니라 정당한 확인이에요. 제 식당에서 벌어진 일이니까요. 이 문자 어머니가 하객들에게 직접 보내신 거 맞죠? 시어머니는 화면 속 축의금 30만 원 이상이라는 문구를 훑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 내가 보냈다. 그게 뭐 어때서? 내 손주 돌잔치에 격이 있는데 빈손으로 오는 인간들 걸러내려고 그런 거다. 그게 무슨 죄라도 돼? 죄요? 아니요, 죄는 아니죠. 하지만 하객 200명에게 최소 30만 원씩 받으셨으면 6천만 원이에요. 그 돈 다 어디로 갔나요? 밥값 4천만 원은 한 푼도 못 내신다면서요. 옆에서 눈치를 보던 시누이 선아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새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냐? 그 돈이 다 어디 갔냐니?
우리 아들 앞날 위해서 내가 좀 챙겨두면 안 돼? 새언니는 돈도 많으면서 왜 그렇게 사사건건 시댁돈에 눈을 부릅떠? 아가씨, 그건 시댁돈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식당의 매출이에요. 아가씨 아들 미천을 왜 우리 아버지 피땀 눈물로 대주려고 하세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 대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보자마자 영숙에게 짜증 섞인 투로 말했습니다. 영숙아, 너 정말 적당히 좀 해라. 우리 엄마랑 선아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가족끼리 빡빡하게 굴지 말고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면 안 돼? 대준 씨, 당신은 입 다물고 있어. 당신이 무능해서 내가 이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어디서 가족 타령이야? 영숙의 일침에 대준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영숙은 다시 선아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아가씨, 솔직히 말해요. 그 6천만 원 다 어디에 썼어요? 내가 이미 다 알아보고 물어보는 거니까 거짓말할 생각 마세요. 선아는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다가 결국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좀 썼다. 주식 좀 하다가 날린 거 메우느라 좀 썼어. 새언니가 나 시댁에서 쫓겨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나 이거 못 메우면 우리 시어머니한테 죽어. 세상에 아가씨 주식빚 갚으라고 어머니가 하객들 돈을 뜯어내고 우리 아버지 밥값까지 가로챈 거예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하게 가슴을 폈습니다. 이년아,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그까짓 밥값이 문제냐? 너는 돈도 많으면서 새언니가 돼서 그것도 못 도와줘?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 온 집안이 산다더니 너는 어째 들어온 날부터 우리 집안 골수만 빼먹으려고 들어. 골수를 누가 빼먹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제가 15년 동안 어머니 생활비에 대준 씨 뒷바라지에 아가씨 허세 부리는 비용까지 대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숙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선아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가씨가 타고 다니는 그 외제차, 내 인맥으로 리스료 지원받는 거 아시죠? 방금 리스 회사에 전화해서 계약 해지 통보했어요. 당장 오늘 오후에 차 회수하러 올 겁니다. 선아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뭐, 새언니, 미쳤어? 나 그 차 없으면 시댁에서 얼굴을 못 들어.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면서 그래. 그건 아가씨 사정이죠. 남의 돈 무서운 줄 몰랐으니 이제 본인 체면 깎이는 고통도 좀 느껴보세요. 그리고 어머니. 영숙은 시어머니를 향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으로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 300만 원 오늘부로 끊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돈 아껴서 우리 친정엄마 보약이나 해드리려고요. 시어머니는 숨이 막히는 듯 뒷목을 잡았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시어머니를 굶겨 죽이겠다는 거야? 대준아, 너 전현 당장 안 치우고 뭐해? 하지만 대준은 영숙의 서슬 퍼런 눈빛에 눌려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사무실 문을 활짝 열며 외쳤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일주일 안에 4천만 원 입금 안 되면 이 축의금 유용 내역과 공증 서류 들고 아가씨 시댁으로 찾아갈 겁니다. 내가 못할 것 같죠? 고영숙, 너 정말 후회할 줄 알아.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선아는 울며불며 사무실을 뛰쳐나갔고 시어머니는 저주를 퍼부으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대준 역시 영숙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밖으로 나갔죠. 사무실 밖 복도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친정엄마 이미자 여사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딸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영수가 정말 잘했다. 저 사람들은 고마운 줄을 몰라. 15년 동안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이제라도 내 자리 찾은 것 같아 다행이다. 엄마,
저 정말 독해졌죠?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시원해요. 저 사람들이 그동안 제 진심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그래, 내 아버지도 네가 결정한 일이면 다 지지하신단다. 이제 시작이야. 저 사람들이 돈줄 끊기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영숙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힘없고 지친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깃든 눈이었죠.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사람들은 절대 제 발로 돈 안 가져올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전 이미 그 다음 단계까지 다 준비해뒀거든요. 영숙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금고 속에 보관된 비장의 서류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쳐놓은 덫은 이제 그들 자신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의 피땀을 당연하게 착취해온 사람들. 영숙 씨는 이제 그 가족이라는 굴레를 스스로 벗어던지기로 했습니다. 착하기만 했던 며느리가 독해졌을 때 그 반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시댁 식구들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리스차부터 생활비까지 하나하나 빼앗기기 시작한 그들의 비참한 몰락을 함께 지켜보시죠. 리스 차량 회수 통보가 떨어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영숙의 휴대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것은 예상대로 신우이 선아였습니다. 새언니,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리스 회사 사람들이 들이닥쳤다고. 시댁 식구들 다 보는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선아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영숙은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망신이라니요? 계약이 해지됐으니 차를 가져가는 건 당연한 절차죠. 아가씨가 그동안 내지 않은 리스료, 제가 대신 내주고 있었던 거 잊으셨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미리 귀띔이라도 해줬어야 할 거 아냐. 지금 우리 시어머니가 베란다에서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나보고 뭐라고 설명하라는 거야? 새언니가 나 죽이려고 작정했어? 설명은 사실대로 하세요. 그동안 새언니 인맥으로 공짜 차 타고 다녔는데 이제 염치가 없어서 반납하게 됐다고요. 그게 가장 깔끔하지 않겠어요? 영숙이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엔 시어머니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청담관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를 타고 헐레벌떡 달려온 시어머니와 선아가 로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나타났습니다. 고영숙, 너 이리 나와. 내 딸 차를 뺏어가고 내 생활비를 끊어. 네가 아주 미쳤구나. 시어머니는 영숙을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선아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죠. 새언니, 정말 너무해. 우리 시어머니가 차 어디 갔냐고 물으시는데 내가 주차 대행 맡겼다고 거짓말까지 했단 말이야. 당장 그 차 다시 돌려놔. 안 그러면 나 정말 시댁에서 쫓겨나. 영숙은 흔들림 없이 그들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쫓겨나든 말든 그건 아가씨 사정이죠. 남의 돈 4천만 원은 우습게 알면서 본인 체면 깎이는 건 참을 수가 없으세요? 야, 이년아. 그게 왜 남의 돈이야? 네가 우리 대준이랑 결혼했으면 내 친정도 우리 식구지. 식구끼리 좀 돕고 살자는데 그게 그렇게 죄냐? 시어머니의 말에 영숙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뒤에서 눈치만 보던 남편 대준이 슬그머니 다가와 영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영숙아, 당신 정말 왜 이래? 우리 엄마 혈압 오르시는 거 안 보여? 선아도 저렇게 울고 있잖아. 일단 차부터 돌려주고
생활비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응? 영숙은 대준의 손을 혐오스럽다는 듯 뿌리쳤습니다. 대준 씨, 당신은 여태껏 이 집구석에서 당신 엄마랑 동생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보고도 그 소리가 나와? 당신 월급으로 시어머니 생활비 300만 원 줄 수 있어? 선아 아가씨 외제차 리스료 150만 원 당신이 낼 거야? 아니, 그건 내 형편이 안 되니까 당신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도와준 거잖아. 여유? 그 여유, 우리 아버지가 새벽부터 시장 나가서 좋은 식재료 고르고 우리 엄마가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서서 만든 피땀 눈물이야. 당신들이 뭔데 그걸 당연하게 갈취해 가냐고. 영숙의 외침에 로비에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시어머니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바닥으로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잡아먹네. 돈 300만 원에 늙은 시어머니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제 그 연기 안 통해요. 당장 일어서지 않으시면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를 겁니다. 여기 CCTV 다 찍히고 있는 거 아시죠? 영숙의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움찔하며 눈을 떴습니다. 선아는 발을 구르며 영숙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새언니, 후회할 거야. 나 시댁에서 파혼당하면 새언니 때문인 줄 알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우리 시어머니한테 새언니가 얼마나 독한지 다 말할 거야. 말하세요. 나도 아가씨 시어머니한테 드릴 말씀이 아주 많거든요. 아가씨가 이번 돌잔치 축의금으로 본인 주식빚 갚은 거 그분들도 아셔야 하지 않겠어요? 선아의 입이 순식간에 다물어졌습니다. 영숙은 시어머니와 선아를 번갈아 보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안에 4천만 원 입금하세요. 입금 확인 안 되면 그 다음은 리스차 정도가 아닐 겁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그 작은 아파트, 제가 공증 서류로 압류 절차 밟을 거니까요. 너 정말 독종이구나? 시어머니 집을 뺏겠다고? 뺏는 게 아니라 정당한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거죠. 어머니가 도장 찍으셨잖아요. 가족이라 사업은 사업입니다. 영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로비에는 시어머니의 저주 섞인 통곡과 선아의 흐느낌, 그리고 무능한 대준의 한숨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들어서자 주방에서 나온 친정엄마 이미자 여사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영수가 정말 괜찮겠니? 저 사람들이 이제 궁지에 몰려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엄마, 걱정 마세요. 저들이 누리던 그 가짜 품위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였는지 이제야 알게 될 거예요. 차 뺏기고 돈 끊기면 저들끼리 서로 물고 뜯기 시작할걸요? 그래, 내 아버지도 네가 저지른 일이면 끝까지 책임지라고 하시더라. 15년 동안 참았으면 됐다. 이제 내 인생 살아. 영숙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제 막 해가 지기 시작한 강남의 거리는 화려했지만 시댁 식구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춥고 긴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그 아파트에 압류 딱지가 붙는 날,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우아함과 고결함을 목숨처럼 여기던 선아의 시댁 거실에 날선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선아의 시어머니인 정 여사가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질렀기 때문입니다. 선아, 너 이게 지금 다 어떻게 된 일이냐? 청담관 법무팀에서 왜 우리 집으로 미납 독촉장이 날아와? 정 여사의 서슬 퍼런 외침에 안방에서 나오던 선아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서류를 낚아채듯 뺏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돌잔치 식사비 미납에 따른 최종 통보 및 보증인 이행 청구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그게 아니라요. 아마 전산 착오일 거예요. 우리 새언니네 식당인데 무슨 독촉장이에요? 제가 금방 전화해서 알아볼게요. 선아는 사색이 된 얼굴로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지만 정 여사는 이미 거실 한복판까지 쫓아와 선아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전산착오? 여기 내 이름이 예약자로 선명하게 적혀 있고 미납 금액이 4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 너 지난번에 뭐라고 했니? 새언니가 다 대접하는 거라 우리 시댁은 몸만 오면 된다고 큰 소리치지 않았어? 그게 어머님, 제가 새언니랑 말이 좀 꼬여서 그래요. 금방 해결할게요. 네. 해결? 내 친정이 대단한 부자인 것처럼 유세를 떨더니 고작 4천만 원이 없어서 사돈댁에 이런 망신스러운 종이 쪼가리를 보내게 해? 우리 집안 명예에 치를 해도 유분수지. 선아는 눈물을 쏟으며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영숙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아는 제 엄마인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악을 썼습니다. 엄마, 지금 우리 시댁으로 독촉장이 날아왔어. 새언니 미친 거 아냐? 나 지금 시어머니한테 뺨이라도 맞게 생겼다고. 당장 청담관으로 와. 1시간 뒤 청담관 로비는 다시 한번 시끄러운 고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와 선아가 거의 실성한 듯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로비 한가운데서 그들을 무표정하게 맞이했습니다. 야, 고영숙, 너 정말 사람 맞니? 내 시누이 죽는 꼴 보려고 사돈댁에 독촉장을 보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시어머니는 영숙의 어깨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선아는 영숙의 발치에 주저앉아 거의 실성한 듯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새언니 제발. 우리 시어머니가 나보고 당장 짐 싸서 나가래. 새언니가 이 독촉장 취소한다고 지금 당장 전화 한 통만 해줘. 제발. 취소요? 아가씨, 제가 일주일 시간 드렸잖아요. 4천만 원 입금 안 하셨잖아요. 저희 식당 법무팀은 원칙대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단계가 지났습니다. 영숙의 차가운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길길이 뛰며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법무팀? 그 잘난 법무팀이 내 아버지 돈으로 돌아가는 거 아냐? 네가 말 한마디면 될 걸 가지고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내 딸 인생 망치면 내가 너 가만히 둘 줄 알아? 어머니, 가만히 안 두면 어떡하실 건데요? 이미 아가씨 시댁에서는 선아 아가씨가 그동안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 눈치채셨을 텐데요. 친정이 재벌인 것처럼 속여서 대접받고 살더니 정작 4천만 원 식대 낼 능력도 없다는 거 온 동네에 소문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때 뒤늦게 달려온 남편 대준이 땀을 뻘뻘 흘리며 영숙과 시어머니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영숙아, 당신 정말 독하다. 선아가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래? 일단 내가 어떻게든 돈 마련해 볼 테니까 독촉장부터 회수해 달라고 해. 응? 대준 씨, 당신이 무슨 돈으로 4천만 원을 마련해? 또 내 적금 깨서? 아니면 우리 아버지 몰래 식당 자재 대금이라도 빼돌릴 거야? 당신은 이 상황에서도 여동생 걱정뿐이지? 나랑 우리 친정 식구들이 겪는 수모는 안중에도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가족이잖아. 선아가 파혼당하면 우리 집안 체면은 뭐가 돼? 체면? 그 체면 본인들이 깎아먹은 거야. 4천만 원 축의금 가로채서 주식으로 날릴 때는 체면 생각 안 했니? 영숙의 폭로에 로비에 있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선아는 얼굴이 벌개져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러 상황을 덮으려 했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없는 말을 지어내. 내 딸이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지어낸 거짓말로 우리 애 모함하는 거지. 모함인지 아닌지는 아가씨 시어머니께 직접 확인시켜 드릴게요. 하객들 명단이랑 받은 축의금 액수 그리고 아가씨 주식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까지 제가 다 정리해 뒀거든요. 독촉장은 시작일 뿐이에요. 영숙의 말에 선아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새언니,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갚을게.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것만은 말하지 마. 나 정말 죽어, 새언니.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돈부터 갚으세요. 가족이라서 봐달라는 소리, 이제 지겹네요. 어머니도 잘 들으세요. 일주일 뒤에는 독촉장이 아니라 압류 통지서가 어머니 아파트로 배달될 겁니다. 제가 공증 서류에 명시된 대로 집행할 거니까요. 영숙은 차갑게 등을 돌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숙의 뒤통수에 대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지만 영숙은 이제 그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응어리가 독촉장 한 장에 실려 시댁의 위선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실 주방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이미자 여사가 쟁반을 내려놓으며 영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숙아, 정말 시원하다. 저 여편네들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종처럼 부려먹더니 이제야 제 주인을 만났네. 내 아버지도 방금 전화 오셔서 잘했다고 하시더라. 엄마, 저들이 흘리는 저 눈물 다 가짜예요. 돈이 아깝고 체면이 깎여서 우는 거지. 나한테 미안해서 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절대 안 멈춰요. 그래, 끝까지 가라. 엄마랑 아빠가 뒤에 있을게. 저 무능한 대준이 놈도 이번 기회에 정리해라. 저런 게 남편이라고. 영숙은 창밖으로 로비에서 쫓겨나 택시를 잡으려 애쓰는 시어머니와 선아의 초라한 뒷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호피 무늬 코트와 명품 가방으로 무장했던 그들의 가짜 품위는 이미 갈갈이 찢겨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더 세게 문다는 것을요. 시어머니와 선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영숙의 친정 부모님뿐일 것입니다. 영숙은 다음 단계를 위해 휴대폰을 꺼내 식당 보안 요원들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시댁 식구들 단 한 명도 식당 근처에 발 못 붙이게 하세요. 특히 우리 부모님 근처에는 절대 접근 금지입니다. 평소라면 조용했을 시어머니의 낡은 아파트 복도에 구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과 영숙의 친정 식당 법무팀 직원이 시어머니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배를 누르기도 전에 안에서 들리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집행관이 엄중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문 여세요. 계속 불응하시면 강제 개문하겠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사색이 된 시어머니와 선아가 튀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문 앞에 사람들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남의 귀한 집에 왜 떼거지로 몰려와서 행패야? 채무자 이순례 씨 맞으십니까? 청담관 고만석 사장님이 신청한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 오늘부로 가압류 및 압류 집행을 실시합니다. 집행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선아가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압류? 우리 새언니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이봐요, 이거 다 착오예요. 우리 새언니가 장난친 거라고요. 당장 안 나가요? 집행 방해하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가중 처벌됩니다. 비키세요. 집행관들은 냉정하게 시어머니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길바닥으로 나앉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내 집이야. 내 전 재산이라고. 집행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안방의 TV, 거실의 에어컨, 심지어 시어머니가 아끼던 고가의 자개장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빨간 딱지를 붙여 나갔습니다. 선아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영숙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언니, 지금 당장 이거 멈춰. 우리 엄마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딱지 붙이고 있단 말이야. 엄마 쓰러지게 생겼어. 제발 새언니. 영숙은 전화를 받자마자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경고했죠. 일주일 안에 입금 안 하면 압류 들어간다고요. 공증 서류에 명시된 대로 법적 절차 밟는 것뿐이에요. 아니,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이래? 4천만 원 때문에 시어머니 집을 뺏겠다고? 새언니 정말 미친 거 아냐? 뺏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진 빚을 어머니 재산으로 갚는 거죠.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셨잖아요. 가족이니까 사업은 사업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영숙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시각 회사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대준이 거실에 붙은 빨간 딱지들을 보고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선아야, 이게 다 뭐야? 정말 압류가 들어온 거야? 대준아, 저 독한 년 좀 잡아와. 내 마누라가 지금 이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들잖아. 네가 가서 당장 취소하라고 해. 시어머니가 대준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대준은 사색이 되어 다시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숙이 아닌 곁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친정엄마 이미자 여사가 전화를 가로챘습니다. 이봐, 김서방. 자네 지금 어디에 대고 큰 소리야? 우리 영숙이가 15년 동안 자네 집구석 뒷바라지한 건 생각 안 나? 장모님,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희 엄마 하나뿐인 집인데 여기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가긴 자네 여동생이 가로챈 그 4천만 원 축의금으로 월세라도 얻어 나가야지. 우리 영숙이 아버지는 법대로 하시는 분이야. 자네 장인어른이 평생 일궈온 식당 밥값 떼먹고도 무사할 줄 알았나? 이미자 여사의 서슬 퍼런 목소리에 대준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 사이 집행관들은 주방 냉장고까지 딱지를 붙이고는 철수했습니다. 거실은 온통 붉은 딱지로 도배되어 마치 피를 흘리는 듯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나 시댁에서 이제 정말 끝이야. 독촉장의 압류까지 우리 시어머니가 나보고 당장 이혼하고 나가래. 선아가 바닥을 긁으며 울부짖자 시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거실벽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죽기 아니면 살기다. 고영숙 그년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내가 청담관 앞에 가서 확 불이라도 질러버릴 거야.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러다 정말 감옥 가요. 대준이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옷을 챙겨 입고 청담관으로 향했습니다. 선아 역시 자신의 파멸을 막기 위해 그 뒤를 따랐죠. 청담관 로비에 도착한 시어머니는 영숙을 찾으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숙은 보안 요원들을 배치해둔 상태였습니다. 고영숙, 나와. 이 독한 년. 시어머니 집 압류하고 속이 시원하냐? 당장 나와서 이거 취소해. 영숙은 사무실에서 나와 로비 난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타인을 보는 듯 무심했습니다. 어머니, 소란 피우지 마세요. 이미 지급 명령 확정됐고 압류 집행 끝났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제 손을 떠나 법원 경매 절차로 넘어갈 거예요.
경매, 네가 감히 내 집을 팔아치우겠다고? 제가 파는 게 아니라 법원이 파는 거죠. 어머니가 4천만 원 입금하시면 바로 취소해 드릴게요. 축의금 챙기신 거 있잖아요. 그거 내놓으세요.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돈은 이미 선아의 빚을 갚는데 써버려 한 푼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돈 없으세요? 그럼 집이라도 팔아서 갚아야죠. 아가씨, 시댁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어머니 설득해서 그 돈 어떻게든 만들어 오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선아는 영숙의 눈빛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철벽을 느꼈습니다. 이제 가족이라는 단어는 영숙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새언니, 제발 한 번만 살려줘요. 내가 진짜 잘못했어, 응? 아가씨, 제가 잘못했다는 소리 들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정당한 밥과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돌려달라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경매 공고 나갑니다. 알아서 하세요. 영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시어머니의 절망적인 비명과 선아의 흐느낌이 메아리 쳤습니다. 15년 동안 그들이 영숙에게 주었던 상처가 이제 압류딱지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가슴에 박히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이미자 여사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다, 영숙아. 저 사람들은 끝까지 본인들 잘못은 모를 게야. 집이 날아가 봐야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한 사람들이지. 엄마, 전 이제 슬프지도 않아요. 그냥 무덤덤해요. 저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통쾌함보다 허무함이네요. 저런 사람들을 위해 내 청춘을 다 바쳤다니.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다. 너의 아버지가 그러시더구나. 돈보다 귀한 게 사람 자존심이라고. 너 오늘 내 자존심이랑 우리 집안 명예 제대로 지켰다. 영숙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시댁 식구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전쟁의 끝에서 자신은 반드시 온전한 자신의 모습으로 남겠노라고 말이죠. 선아가 영숙의 지원을 받아 살고 있던 강남의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주차장은 이른 아침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영숙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리스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견인차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선아의 시어머니 정 여사는 영숙이 보낸 미납 독촉장을 손에 쥔 채 선아의 집 현관문을 부서질 듯 두드렸습니다. 김선아, 당장 문 안 열어? 너 지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잠시 후 헝클어진 머리에 잠옷바람인 선아가 겁에 질린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 여사는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거실로 들이닥치며 손에 든 서류 뭉치를 선아의 면전에 내던졌습니다. 어머님, 이 새벽에 어쩐 일이세요? 목소리는 왜 이렇게... 어쩐 일? 내 눈엔 지금 저 주차장에서 내 차가 끌려나가는 게 안 보이니? 그리고 이 독촉장, 청담관에서 우리 집으로 날아온 이 4천만 원 미납 고지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정 여사의 서슬 펄언 외침에 선아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낚아채듯 주워들었습니다. 이건 어머님, 이건 분명히 새언니가 실수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했잖아요. 전산 착오라고. 어디서 끝까지 거짓말이야. 내가 방금 내 새언니랑 통화했다. 네가 그동안 친정 재력가라고 속여서 우리 아들한테 장가온 것부터 이번 돌잔치 축의금 6천만 원, 가로채서 주식빚 갚은 것까지 내가 다 들었어. 너 우리 집안을 도대체 뭘로 보고 이런 사기를 쳐? 정 여사는 거실에 놓인 고가의 수입 가구들과 명품 가방들을 보며 혐오스럽다는 듯 침을 뱉었습니다. 이 집도 내 새언니 명의라며? 내 이름으로 된 건 이 집구석에 하나도 없다면서.
내 새언니가 오늘부로 이 집 비우라고 내용 증명 보냈단다. 우리 아들, 너 같은 사기꾼 집안 여자랑 살게 둘 수 없어. 당장 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 정 여사가 내민 차가운 종이 한 장에 선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정 여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처절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정말로 시댁 식구들 사랑해서 그랬어요. 우리 친정이 부자라고 해야 어머님이 저 예뻐해 주실 것 같아서. 사랑? 웃기지 마라. 네가 사랑한 건 우리 집안의 배경이었겠지. 감히 우리 집안 명예에 치를 해도 유분수지, 축의금을 빼돌려? 당장 짐 싸서 꺼져. 안 그러면 경찰 부를 줄 알아. 정 여사가 냉정하게 문을 쾅 닫고 떠난 뒤 선아는 텅 빈 거실에서 비명을 지르며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가짜 인생의 잔해 속에서 선아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것은 제 엄마인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나 진짜 쫓겨났어. 그 할망구가 나보고 당장 이혼하래. 이게 다 새언니 때문이야. 엄마 아파트 압류된 건 어떻게 됐어?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 역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선아냐? 아이고, 나 죽겠다. 지금 거실 소파며 냉장고며 온통 빨간 딱지가 붙어서 앉을 자리도 없어. 대준이 그 멍청한 놈은 마누라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술만 퍼마시고 있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뿐이다. 영숙이 그년 말고 사돈댁 아니 이미자 그 여편네한테 가야 해. 두 사람은 마지막 발악으로 영숙의 친정엄마 이미자 여사가 있는 청담관 별채로 향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눈을 피해 뒷문으로 잠입한 그들은 식당 일을 마치고 쉬고 있던 이미자 여사 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사돈, 아니 이미자 씨, 당신 딸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 시어머니 집을 압류하고 시누이를 길바닥으로 내쫓았단 말이야. 시어머니는 이미자 여사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이미자 여사는 흔들림 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차갑게 입을 뗐습니다. 사돈댁, 아니 김부인. 15년 동안 우리 영숙이가 당신들 밑에서 숨죽이며 산 건 생각 안 하죠? 밥값 4천만 원이 아깝다고 그 난리를 피우더니 이제 와서 누구한테 행패야? 아니, 그게 밥값 때문만은 아니잖아. 우리가 가족인데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당신 딸이 그렇게 독하게 나오면 당신이라도 말려야 할 거 아냐. 내 딸 선아 저 꼴을 좀 보라고. 선아는 이미자 여사 발치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아줌마, 제발 우리 새언니 좀 말려주세요. 저 지금 시댁에서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요. 새언니가 독촉장만 안 보냈어도 이런 일 없었단 말이에요. 저 집도 뺏기게 생겼어요. 도와줘? 우리 영숙이가 당신들 생활비 대주고 저의 차 리스료 내주고 당신 아들 뒷바라지한 게 다 도와준 거야. 그런데 고작 돌잔치 밥값까지 떼먹으려 해? 그것도 하객들 축의금을 가로채서? 이미자 여사의 일갈에 선아는 발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그 축의금 내가 좀 썼다고 이 난리를 치는 게 말이 돼요? 새언니네 집은 부자잖아. 4천만 원이 새언니한테는 껌값 아냐? 그걸로 시누이 인생을 망쳐? 껌값? 그 돈이 껌값인지 아닌지는 네가 벌어본 적이 없으니 모르겠지. 우리 영숙이 아버지가 새벽부터 시장 나가서 피땀 흘려번 돈이다. 내 주식 빚 갚으라고 준 돈이 아니란 말이다. 이때 영숙이 보안 요원들과 함께 별채로 들이닥쳤습니다. 영숙은 어머니 앞에 서서 시어머니와 선아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여기까지 와서 우리 엄마 괴롭히면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았어요? 영숙아, 너 잘 왔다.
당장 이거 취소해. 압류 취소하고 선아시댁에 전화해서 오해라고 말해. 안 그러면 나 여기서 혀 깨물고 죽을 거야. 시어머니의 협박에도 영숙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죽으시든지요. 어머니가 여기서 돌아가셔도 압류는 취소 안 됩니다. 오히려 장례비까지 청구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아가씨, 파혼당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이제야 본인 수준에 맞는 인생 살게 되셨네요. 뭐, 새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 이제 정말 갈 데 없어. 내 집에서도 쫓겨나고 엄마 집도 압류됐는데 나더러 길바닥에서 자라는 거야? 길바닥이 싫으면 일하세요. 식당 설거지라도 하든지. 아, 우리 식당은 아가씨 같은 사람 안 쓰니까 다른 데 알아보시고요. 보안 요원들, 당장 이 사람들 끌어내세요. 다시는 우리 부모님 근처에 발도 못 붙이게 하세요. 보안 요원들이 두 사람의 팔을 붙잡자 시어머니는 영숙의 얼굴에 침을 뱉으려 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독한 년, 너 천벌 받을 줄 알아. 네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우리 대준이가 너랑 이혼하면 너도 끝이야. 이혼? 걱정 마세요. 이혼 서류는 제가 이미 대준 씨한테 보냈으니까요. 이제 당신들하고 엮일 일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끌어내. 끌려나가는 시어머니의 비명과 선아의 흐느낌이 청담관 뒷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미자 여사는 딸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영수가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저 인간들 다시는 못 올 게다. 내 마음은 좀 어떠니? 엄마, 이상하게 하나도 안 아파요. 그냥 쓰레기를 치운 기분이에요. 15년 동안 내가 지키려 했던 게 이런 오물 덩어리였다는 게 허무할 뿐이죠.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영숙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해방감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제 화려한 명품 가방과 외제차 대신 빨간 딱지가 가득한 차가운 방에서 서로를 탓하며 무너져갈 것입니다. 청담관의 가장 화려한 VIP실 백운제. 평소 정재계 인사들이 비밀스러운談판을 벌이던 이 우아한 공간에 오늘은 차가운 침묵과 비참한 흐느낌이 가득 찼습니다. 영숙은 방 한가운데 꼿꼿하게 서서 입구를 응시했습니다. 곧이어 보안 요원의 안내를 받으며 선아의 시어머니 정 여사가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방구석에 숨죽여 있던 시어머니와 선아가 약속이라도 한 듯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오셨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선아는 화장이 눈물에 범벅이 된 채 정 여사의 구두 끝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정 여사는 혐오스럽다는 듯 선아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김선아, 네가 감히 어디라고 내 이름을 불러? 내 새언니한테 독촉장을 받고도 내가 여기 온 건 내 그 추악한 입으로 직접 진실을 듣기 위해서다. 옆에 있던 영숙의 시어머니 역시 사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정 여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돈 어른, 이게 다 오해입니다. 우리 영숙이가 잠시 마음이 상해서 장난을 친 거예요. 4천만 원 그게 뭐라고 사돈댁에 독촉장까지 안 그래. 영숙아, 네가 어서 사돈 어른께 잘 좀 말씀드려라. 영숙은 시어머니의 비굴한 눈빛을 외면하며 정 여사에게 정중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돈 어른, 바쁘신 분을 이런 자리에 모시게 되어 송구합니다. 하지만 제 시누이와 시어머니께서 사돈 어른께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고집을 피우셔서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온 진실을 이제는 밝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진실? 좋다. 김선아, 내 입으로 직접 말해봐. 내 친정이 재벌이라 우리 아들 사업 자금까지 대줄 수 있다고 했던 그 호언장담들, 그리고
이번 돌잔치 축의금으로 내 주식 빚을 갚았다는 저 독촉장의 내용 사실이니? 정 여사의 서슬 퍼런 추궁에 선아는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다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우리 집안이 무시당하면 저도 시댁에서 기 못 펼까봐 그랬던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너는 우리 집안을 사기꾼들의 놀이터로 본 거야. 사돈댁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밥값은커녕 하객들 돈까지 갈취해 너 같은 천박한 인간을 내 며느리로 들였다니 조상님 뵐 면목이 없다. 이때 닫혀있던 병풍문이 열리며 영숙의 아버지 고만석 사장이 이미자 여사와 함께 위엄 있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호랑이 같은 기운을 뿜어내는 그의 등장에 시어머니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바짝 낮췄습니다. 사장님, 사돈 어른, 김부인, 그리고 선아양. 내 딸 영숙이가 지난 15년 동안 당신들 밑에서 숨죽이며 산 세월을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내 딸이 귀한 줄 모르고 남의 집 재산을 제 주머니 돈처럼 휘둘러. 고 사장의 묵직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부르르 떨었습니다. 고 사장은 정 여사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사부인, 우리 딸이 그동안 참 못난 시댁을 만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실체를 이제라도 아셨으니 더 이상 우리 영숙이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 여사는 참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고 사장님,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사기꾼 집안과 인연을 맺었다니 제 불찰입니다. 선아, 너는 오늘부로 우리 집안 사람 아니다. 내 아들에게는 이미 이혼 서류 준비하라고 했다. 당장 내 짐 싸서 길바닥으로 나가든 말든 알아서 해. 어머님, 안 돼요. 저 지금 이 집에서도 쫓겨나면 정말 갈 데 없어요. 새언니가 제발 한 번만 살려줘요. 선아는 무릎으로 기어와 영숙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영숙은 그 손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아가씨, 제가 설거지라도 하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말 취소할게요. 우리 식당 설거지 하시는 분들은 정직하게 땀 흘려 돈 버는 귀한 분들이에요. 아가씨 같은 사기꾼이 감히 넘볼 자리가 아닙니다. 영숙아, 너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가족인데.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달려들려 하자 영숙은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가족? 여기 이혼 서류입니다. 대준 씨도 이미 사인했어요. 15년 동안 당신들 뒤처리해주던 호구 며느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어머니 아파트 경매 공고 나갈 거예요. 4천만 원, 그 돈으로 어머니 자존심 지키셨어야죠. 경매? 안 돼. 내 집이야. 내 전 재산이라고. 시어머니는 실성한 듯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정 여사는 그 추잡한 광경을 더 이상 못 보겠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고 사장님, 영숙양. 오늘 이 수치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집안이 더 큰 화를 면했네요. 선아, 넌 오늘부로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정 여사가 떠난 뒤 영숙은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끌어내세요. 다시는 우리 부모님 근처에도 이 청담관 근처에도 발 못 붙이게 하세요. 만약 또다시 나타나면 그때는 영업 방해가 아니라 주거 침입과 공갈 협박으로 정식 고소할 겁니다. 요원들이 시어머니와 선아의 팔을 붙잡자 시어머니는 마지막 발악으로 침을 뱉으려 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독한 년, 너 천벌 받을 거야. 시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쫓고 네가 잘 될 줄 알아? 이미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니.
당신들 같은 오물들을 내 인생에서 치웠으니까요. 당장 끌어내. 연회장 복도 끝까지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비명과 선아의 흐느낌은 텅 빈 청담관의 공기를 가르며 사라져갔습니다. 방 안에 남은 이미자 여사는 딸의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영수가 정말 잘했다. 이제 저 인간들 다시는 못 올 게다. 내 아버지도 나도 네가 너무 자랑스럽구나. 엄마, 저 이제 정말 숨이 쉬어져요. 15년 동안 가슴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이제야 내려간 것 같아요. 영숙은 곁에 선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 사장은 딸의 손등을 토닥이며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자, 이제 청담관의 불을 밝혀라. 오늘은 우리 영숙이가 다시 태어난 날이니 가장 귀한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영숙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시댁 식구들의 초라한 그림자를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도구로 살지 않겠노라고, 자신의 이름 고영숙으로 당당하게 빛나겠노라고 말이죠. 청담관의 정원에는 어느덧 찬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아버지가 평생 가꿔온 소나무 아래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5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자리에는 시원한 해방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정문 쪽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혀 쩔쩔매고 있는 이들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와 선아, 그리고 대준이었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호피 코트와 명품 가방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몰골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숙을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숙아, 네가 정말 이럴 수 있니? 어떻게 시어머니 살던 집을 경매로 넘겨서 길바닥으로 내쫓느냐고. 영숙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경매로 넘긴 게 아니라 법이 집행한 거예요. 4천만 원 바깥 끝까지 안 내셨잖아요. 직접 도장 찍으신 공증 서류가 있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옆에 서 있던 선아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올리며 악을 썼습니다. 새언니, 나 시댁에서 이혼당하고 지금 고시원 전전하고 있어. 이게 다 새언니 때문이야. 그 독촉장만 안 보냈어도 내 인생 이렇게 안 망가졌다고. 아가씨, 인생을 망가뜨린 건 제가 아니라 아가씨의 거짓말과 탐욕이었어요. 시댁을 속이고 남의 돈으로 가짜 부자 행세하며 살았던 그 대가를 지금 치르는 것뿐이에요. 남 탓하지 마세요. 그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전남편 대준이 영숙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입을 뗐습니다. 영수가 그래도 우리 부부였잖아. 나 지금 직장도 잃고 엄마랑 선아랑 월세방 구할 돈도 없어. 당신네 식당 돈 많잖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빌려주면 안 될까? 영숙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5년 동안 믿어온 남자의 밑바닥은 생각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대준 씨, 우리 이제 남남이에요. 이혼 서류 도장 찍은 날 우리 인연은 끝났다고요. 당신이 무능해서 가족들이 나를 착취할 때 방관했던 그대가 이제 직접 몸으로 겪어보세요. 여기는 당신들이 올 곳이 아니에요. 당장 나가주세요.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끌어내려 하자 시어머니는 영숙의 다리를 붙잡고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영숙아, 제발 내가 잘못했다. 사돈 사장님께 말씀 좀 잘 드려줘. 우리 정말 갈 데가 없어. 이때 정원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친정아버지 고만석 사장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고 사장의 등장에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 손을 놓았습니다. 김 부인,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소? 내 딸 인생 15년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구걸이라니. 4천만 원 정산은 이미 법적으로 끝났으니 더 이상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만약 한 번만 더 내 딸 괴롭히면 그때는 경매 정도로 안 끝날 거요. 고 사장의 서슬 퍼런 경고에 세 사람은 비참한 뒷모습을 보이며 청담관을 떠나야 했습니다. 영숙은 멀어지는 그들을 보며 비로소 과거와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친정엄마 이미자 여사가 정성껏 우려낸 차를 내밀었습니다. 영수가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저 인간들 다시는 못 올 게다. 내 아버지도 네가 청담관 정식 지배인으로 취임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 엄마, 저 정말 잘해볼게요.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니라 고영숙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이 식당 키워나갈 거예요. 그래, 우리 딸.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15년 동안 참아온 그 인내심이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니? 영숙은 청담관의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제 이 장부에는 시댁의 사치나 허영이 아닌 영숙이 정직하게 일궈낼 미래의 가치들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녀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4천만 원이라는 돈은 그녀에게 시련을 주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청담관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제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숙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착취와 무례함. 영숙 씨가 4천만 원의 정산을 통해 되찾은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 친정 부모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때로는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우리를 찌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배려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배려를 이용해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사람들에게는 영숙 씨처럼 단호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줄 아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독립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시원한 사이다 같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숙 씨의 선택에 응원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혹은 비슷한 경험으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함께 공감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